만약 불행이 사라진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말 이상적인 곳일까? 멋진 신세계는 고통도 갈등도 불안도 없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읽을수록 이 세계는 점점 숨막히게 느껴진다. 이 소설은 묻는다. 자유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의 배경은 미래의 전면적 통제 사회다.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공장에서 제조된다. 계급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고 알파에서 엡실론까지 지능과 역할이 설계된다. 가족은 해체되었고 사랑과 부모 개념은 부도덕한 것으로 취급된다. 안정이 이 사회의 최우선 가치다. 이 사회의 시민들은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수면 학습과 조건화를 통해 자신의 계급과 역할을 사랑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즉시 소마라는 약으로 제거한다. 고통은 제거되었지만 그와 함께 사유와 질문도 사라졌다. 이 안정된 세계에 균열을 내는 존재가 있다. 바로 존 야만인이다. 그는 자연 출산, 가족, 고통, 문학을 경험한 인물이다. 존에게 인간이란 사랑하고 고통받고 의미를 찾는 존재다. 하지만 이 세계는 그의 가치들을 쓸모없는 불안 요소로 본다. 존과 통제사회의 지도자 사이의 대화는 이 소설의 철학적 중심이다. 지도자는 말한다. 우리는 고통 없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었다고. 존은 답한다. 그렇다면 나는 불행할 자유, 아플 자유, 의미를 찾을 자유를 원한다고. 이 순간 헉슬리는 행복과 자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독자에게 묻는다. 멋진 신세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폭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사회는 강압이 아니라 쾌락과 편의로 사람을 통제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받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억압보다 더 완벽한 지배다. 멋진 신세계는 기술과 소비, 알고리즘이 일상을 최적화하는 시대에 점점 더 현실처럼 다가온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불편함을 제거하는 대가로 사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제 헉슬리가 그린 행복한 통제 사회가 현대 기술 사회, 쾌락 중심 문화, 그리고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선택에 어떤 경고와 통찰을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실패한 TV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망한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좀처럼 잊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때는 2020년 한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짜 야심차게 SF 대작을 딱 내놨습니다. 근데요, 딱 한 시즌 만에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7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종영됐거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럴 땐 실제 사람들 반응만큼 확실한 게 없죠. 레딧에 올라온 댓글인데 한번 보세요. 이거 방영한 줄도 몰랐네. 차라리 종영 소식으로 홍보를 더 한 듯? 와, 정말 뼈아프죠? 이 한마디가 이 쇼의 마케팅이 어땠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댓글도 있어요. 솔직히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음. 마케팅팀 잘못 지지. 알았으면 무조건 봤을 텐데. 보세요. 보고 싶어 할 만한 사람들조차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요즘처럼 뭐 볼 것 넘쳐나는 세상에선 이게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쇼가 왜 망했냐? 이건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쇼가 뭘 바탕으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그 원작 소설 말이죠. 이게 무려 90여 년 전에 쓰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세계 국가라는 곳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유토피아 사회예요. 어떻게 평화랑 안정을 이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부 일처제, 사생활, 돈, 가족, 심지어 역사까지 싹 다 금지해버렸거든요. 우리 세상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잖아요. 거긴 부화소에서 인간을 생산하고 길들입니다. 예술, 종교, 역사 같은 고상한 거요? 그런 건 즉각적인 쾌락으로 다 대체됐어요. 사랑이나 감정?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구호 아래 그냥 사라져버렸죠. 자유랑 선택? 태어날 때부터 운명은 정해져 있고요. 살면서 겪는 고통이요? 쏘마라는 약 하나면 그냥 싹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요, 아주 철저하게 5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일 똑똑한 지배 계급, 알파부터 가장 단순한 노동을 하는 엡실론까지.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 계급에 아주 만족하도록 조건화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죠. 이 완벽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비밀 병기, 바로 소마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약이에요. 고통스럽거나 슬픈 기억이 떠오를 때 이걸 먹으면 환각을 통해 아주 완벽한 행복감에 빠져드는 거죠. 말 그대로 모든 문제의 화학적 해결책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완벽한 세계에 한 명의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존. 사람들은 그를 야만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이 이야기의 모든 걸 뒤흔들어 놓습니다. 존은 이 세계 국가 바깥, 그러니까 야만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셰익스피어 전집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말로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보세요. 존이 살던 곳엔 자연 출산, 결혼, 가족, 종교, 심지어 늙고 병드는 것까지 그냥 우리 사는 세상처럼 날 것 그대로의 인간적인 것들이 다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도 있었고요. 하지만 세계 국가는 어떻죠? 병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는 조건화되고 모두가 영원히 젊고 촉감 영화 같은 인공적인 쾌락만 가득하죠.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관리되는 무균실 같은 세상인 겁니다. 그런 존이 마침내 세계 국가에 딱 들어왔을 때 뭘 맞을까요? 유토피아? 아니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행복, 그 속의 텅 빈 감정들을 보면서 정말 깊은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독자의 서평이 존의 심정을 정말 잘 표현해줘요. 멋진 신세계의 사람들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사실 텅 비어버린 껍데기일 뿐이다. 맞아요. 존의 눈에는 세계국 사람들이 전부 인간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이 갈등은 결국 최고 권력자인 세계 총재 무스타파 몬드와의 정면 대결로 이어집니다. 몬드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변호하고 존은 여기에 맞서죠.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엄청난 철학적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존은 이 소설의 심장을 관통하는 대사를 외칩니다. 하지만 전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시를, 진짜 위엄을, 자유를, 선함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조작된 행복을 거부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짜 인간다운 경험을 하겠다는 선언이죠. 존의 이 외침에 몬드가 아주 차갑고 논리적으로 받아칩니다.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불행해질 권리군요.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존의 모든 열망을 그저 고통받을 권리라고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상상력이 담긴 소설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1932년입니다. 1932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에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소름 돋는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왜 지금도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우리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원하면 뭐든 즉시 얻을 수 있는 세상,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하는 문화, 잠시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오락거리들. 그리고 편안함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사생활이나 자유쯤은 기꺼이 내어주는 모습,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면 다른 건 다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까지. 어떠세요? 90년 전 이야기 같나요? 전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 소설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 있다면 그 세상은 과연 인간다움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냥 취소돼버린 TV쇼가 아니라 이 위대한 소설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우리를 괴롭혀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